미친 멧돼지? 아, 미친 멧돼지. 네, 아, 미친 네. 검정 멧돼지. 아, 네.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에 네. 위례에 살고 있는 네. 식스하우스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2021년 네. 6월식이고요. 예. 제가 이 차는 아무래도 레저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키로수가 39,000, 그러니까 산 기간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많은 키로수를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포르쉐 카이엔? 카이엔 네. 터보 네. 4.0. 네네. 혹시 선택 옵션. 선택 옵션은 PDCC 들어가 있고요. 예. 토크 배터링 들어가 있고, 그다음 뭐 에어소스 다 들어가 있고, 옵션은 없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단 그 세라믹 브레이크만 빠졌어요. 아, 세라믹 브레이크가 네, 빠진. 세라믹 브레이크는 빠졌는데, 네. 세라믹 브레이크가 빠진 대신 들어가 있는 게 이 포르쉐에서 새로 만든 텅스텐 브레이크라고, 오. 이 신기술을 얘네들이 개발을 해서 네. 브레이크 피스톤이 10 피스톤입니다. 그래서 네. 응답력이 굉장히 좋고 네. 팍팍 꽂힙니다. 세라믹보다 세라믹보다는 사실 덜한데 이제 신소재를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오, 그래서 예. 그렇게. 자, 그래서 네. 캘리퍼가 회색이에요. 캘리퍼가 보통 PC12라 그러죠. 네. 포르쉐 PC12. PC12는 노란색으로 디스크에 타공이 돼 있는데, 네. 얘는 이제 디스크 표면이 텅스텐으로 돼 있고 타공은 안 돼 있어요. 캘리퍼는 회색이고. 캘리퍼 회색이고. 예. 혹시 저기 보험료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정확한 나이가 혹시 40대 딱 중반입니다. 딱 중반. 네. 자, 그러면 이게 소유 기간이 어디 보자. 1년 이제 6월이니까 이제 2년 돼 가네요. 2년. 예. 키로수는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네. 그 바로 직전 차는 어떤 차를 좀 타셨는지. 이 차를 바로 타기 전에는 네. F10, M5 탔었고, 네. 렉서스도 탔었어요. 렉서스 GS350도 탔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이엔을 구매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 저는 아이가 셋이고요. 네. 아이가 셋인데 고성능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가 셋인데 고성능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예를 들어서 레인지로버 SVR이라든지 5.0 네. 혹은 뭐 지바겐 이런 것들이 있는데, SVR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고 네. 지바겐은 실내가 굉장히 또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카이엔인데, 카이엔 신형 나오기 전에 계약하고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계약하고 차를 받기까지. 네. 그 뒷좌석이 이제 폴딩이 살짝 된다고 해서 네. 공간이 조금 더 일반 SUV에 비해서 넓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네. 사실 뭐 뒷공간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네. 뭐 제가 아이가 3명인데 셋을 태우고 여행하기에는 뭐 크게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뒷좌석이 아이들이 불편해서 뭐 타기 싫어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경쟁 차종이라고 고민했던 차종이라고 막 그렇게 고심했던 거는 거의 있죠. 우루스 있었죠. 우루스? 네, 우루스 있었는데 네. 우루스는 이 차가 신차가가 네. 1억 6천 후반대였어요. 근데 어. 옵션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네. 2억 1천 정도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우루스는 보통 이런저런 옵션 넣으면 거의 3억 정도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금액이 더 들어서 우루스를 못 산 것도 있지만 그 당시 때는 또 우루스가 막 나오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루스는 선택을 못했고, 예, 뭐 특별히 이 모델 말고 다른 대항마는 없었습니다. 제 저- 선택 기준에서. 그러면요. 카이엔 보니까 또 가솔린 3.0, 4.0 뭐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이브리드도 있죠. 네, 하이브리드까지. 혹시 4.0으로 좀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4.0이 일단 V8, 어. V8 엔진이고 네. 터보 엔진이긴 한데 네. V8 엔진이 약간 말발굽 소리가 나는 그런 엔진 소리예요. 오. 그래서 그 포르쉐 특유의 그 경쾌한 엔진 사운드를 좀 경험해보기 위해서 샀는데 네. 유럽 규제가 굉장히 심해서 배기 소리가 다 다운사이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G바겐으로 따지면 AMG 같은 그런 배기 사운드라든지 이런 터보 배기 사운드가 예전 차만큼 못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작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출고를 해서 카프리스토라는 브랜드로 배기 작업을 했습니다. 배기 작업을. 예, 구조 변경을 하고 네. 제가 실제 독일에서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네. 항공으로 받아서 쉽으로 받아서 몇 달에 걸쳐서 받아가지고 일산의 튜닝샵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지금은 가변 배기로 리모컨으로 뭐 가족들 탈 때는 배기 소리를 닫고 혼자 좀 탈 때는 배기를 좀 열어서 좀 소리를 즐기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있어요. 이게 엔카를 보니까 터보가 있고 터보 쿠페가 있고 네. 또 GT 쿠페가 또 있는데 네네네. 우리 멋지신 차주님께는 그냥 4.0 터보. 네. 제가 이 선택을 했었을 때는 쿠페가 없었어요. 쿠페가 라인 자체에 없었고 네. 제가 출고하고 얼마 안 있다가 6개월인가 1년 있다가 쿠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터보 GT가 지금 나온 지 몇 개월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인업이 그때는 일반 카이엔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카이엔밖에 없었고 쿠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C필러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붕, 이 필러 자체가 낮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썬루프가 열리지 않습니다. 쿠페는 썬루프가 이 개방도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유리로는 돼 있는데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또 차체가 낮아요. 네. 약간 SUV인데 CUV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쿠페는 제가 앉은 키도 좀 크고 덩치가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쿠페보다는 노말로 선택을 했고 지금도 그 부분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 터보 GT 같은 경우는 네. 처음으로 카이엔에서 이제 가장 하이엔드 모델로 나온 모델이고 네. 뭐 안에 예를 들어서 이 스티어링을 알칸타라로 바꾸고 뭐 모든 게 이 지붕 루프 자체가 다 카본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경량화 시켜가지고 네. 출력도 높이고 경량화를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제로백이 높아지겠죠. 이게 3.9초인데 터보 GT가 3.3초로 알고 있어요. 예. 네, 대박. 네네. 3.9초. 네. 오, 네. 3.9초인데 이 차는 또 제가 별도의 그 ECU 튜닝을 해가지고 네. 한 3.3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량 금액은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네. 혹시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뭐 선납금 한 1억 정도에 나머지 4년 제가 했고, 예. 그럼 월에 혹시 나가는 비용이? 다달이 제가 나가는 비용을 사실 네, 직진하면서. 네, 다달이 뭐 정확하게 제가 딱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네. 한 200만 원 중반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제가 사고가 전혀 없고 네. 저희 또 이게 뭐 아무래도 이 법인
법인 차이기 때문에 네. 임직원 전용으로 해서 한정으로 저밖에 운전을 못 합니다. 아, 예. 네. 이쪽으로. 네. 그래서 보험료도 200이 안 나와요. 한 160, 160 170 정도? 예,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주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차주님 걸로 넣었다고 하면은 한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도 200만 원 안쪽이지 않을까. 아, 그죠. 왜냐면 운전 경력도 좀 있고 제가 큰 사고 이력이 없기 때문에 예.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일반유, 고급유. 터보는 터보뿐만 아니라 포르쉐의 모든 그렇죠. 라인업은 네. 일반유를 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옥탄가가 네. 97인가 네. 98 이상 권장이에요. 굳이 옥탄가 낮은 연료를 써서 엔진에 약간 물이라든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을 저하시킬 이유가 없죠.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고급유로 좀 현재 고급유 넣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고급유 세팅만 했습니다. 가득 넣는 비용. 가득 넣는 비용도 제가 한 번도 계산은 안 해봤는데 네. 한 요즘 조금 유류대가 올라서 네. 20만 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 넣게 되면요. 네. 몇백 킬로 정도 타시는 것 같으세요? 연비 주행은 제가 거의 안 해요. 사실 이 차를 연비 네. 주행을 하면서 타려고 했으면 저는 네. 진짜 변태겠죠, 성격이. 왜냐면은 네.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차를 샀으면 연비 운전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터보를 샀는데 연비 운전을 한다? 그건 전 진짜 약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쓰레기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전 단 한 번도 연비 운전을 해본 적이 없고 네. 연비가 지금 여기 최저 미니멈 연비가 항상 4.0으로 나와 있는데 4.0 이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로 하면은 한 13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졸립니다. 너무 운전을 네. 얌전하게 하면 또 이 차는 또 포르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달 유지비인데, 그냥 뭐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볼게요. 주유비도 이동을 많이 하면 네. 주유비도 뭐 한 10번 이상은 또 하니까 네. 뭐 한 200만 원 이상도 나올 때가 있고 평균 그래도 한 6, 7번? 6, 7번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 거리가 네. 위례에서 분당 왔다 갔다 하는데도 거래처 다니고 하면 보통 한 15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기름값만. 기름값만.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관 디자인은 사실 포르쉐 카이엔이 네. 포르쉐를 위기에서 구해준 모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포르쉐는 DNA 자체가 스포츠카 네. 911, 911이 플래그십이고 대표 모델이긴 한데 네. 카이엔을 개발하고 이 카이엔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회사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관도 조금씩은 바뀌었지만 사실 포르쉐의 상징적인 거는 큰 변동 없이 라인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모델 체인지가 돼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SUV 치고는 조금 약간 예전 모델이 약간 둥글둥글한 그런 원형의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네. 지금 모델은 약간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좀 각을 날카롭게 좀 잡아놓은 그런 느낌인데 이 911의 그런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SUV인데 가장 좋은 거는 SUV를 타면 사람들이 좀 이제 아무리 스포츠카라도 재미없지 않냐 카이엔. 네. 높으니까 롤링을 한단 말이죠 차가. 네. 그 롤링을 잡아주는 게 PDCC예요. 여기 보시면은 네. 계기판에 지금 PDCC 맨 오른쪽에 차 모양이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으로 기울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서스를 높여서 균형을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차 자체 롤링이 없습니다. SUV 롤링 있고 누가 포르쉐를 SUV를 타냐고 하는 사람은 카이엔을 안 타본 사람이고 특히 카이엔 터보를 안 타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카이엔 터보를 타보신 분이면 제 주변에도 뭐 파나메라 지인도 있고 뭐 911 지인 뭐 페라리 지인도 있지만 정말 SUV 이게 무슨 SUV냐 슈퍼카지 할 정도로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SUV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거의 이게 뭐 그냥 달리는 멧돼지
네. 그런 네. 느낌? 예. 그런 느낌. 뭐 공도에서 이 차를 이길 수 있는 차는 슈퍼카 빼놓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예, 봅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네. 뭐 젯블랙으로 지금 제가 타고 있지만 포르쉐는 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실내 디자인인데 네네. 아무래도 좀 아날로그에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예, 이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외관으로 보는 PC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응답성도 좋고요. 네. 이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뮤직도 바로 들을 수 있고 뭐 멜론 뮤직도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T맵도 바로 적용이 돼 있고요. 네. 예. 이렇게 다양하게 PCM을 활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전에는 버튼도 굉장히 많고 네. 뭔가 조잡스러웠는데 뭐 이 크로노그래프야 상징이니까 네. 포르쉐의 상징이니까 무조건 포르쉐를 옵션 하실 때 크로노그래프가 없는 모델을 사면 그거는 포르쉐가 아니에요. 무조건 크로노그래프는 있어야 되고 그 밖에 다른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공조기 바람이 우리나라 에어컨처럼 시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여기 지금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밑에서 찬바람 나오는 거 있죠. 네. 우리나라는 바람을 밀어내주는 시스템인데 얘네는 바람을 당깁니다. 예. 그래서 웃긴 얘기로 방구를 껴도 냄새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빨아들이니까 공기를. 그러네요. 예, 이거는 모릅니다. 이건 포르쉐 오너가 아닌 이상 모르고 또 여기 숨어있는 기능이 이쪽 스티어링 휠 안쪽을 누르면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따뜻해지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겨울에는 굉장히 핫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버튼을 딸깍 누르게 되면은 이 따뜻한 그 힛 열선이 들어온다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이런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만족스럽고 포르쉐 가죽이 옛날만큼 엄청 막 그 재질이 뭐 고급스럽고 막 가죽 냄새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편이고 위에는 터보가 이렇게 알칸타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세무라고 하죠. 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쪽이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네. 뭐 이런 아날로그적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날로그적으로 바뀐 게 디지털로 좀 바뀐 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도 포르쉐는 이 그 RPM 올라가는 거는 아날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디지털보다는 좀 아날로그를 좀 더. 예, 저는 개인 감성이 매뉴얼을 굉장히 좋아해요. 스틱 운전을 굉장히 좋아하고 스틱 운전을 또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제 스틱 차를 좀 사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예, 뭐 오래 운전은 못 하겠지만 네. 약간 그런 손맛 같은 게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직전 차가 아까 M5. 네네네. M5를 타시다가 이 카이엔을 탔을 때 첫 느낌 좀 어떠셨어요? M5는 그냥 M 배지 단 5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이 전혀 안 알아봐주는. 근데 막상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차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차량을 운전하는 기술이 좀 떨어지면 M5는 뒤가 털립니다. 후륜이다 보니까 사륜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X드라이브가 아닙니다. 그때는 후륜이다 보니까 운전을 잘못하면 카운팅을 좀 놓치면 차가 돌아요. 그러니까 막 밟을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차고 정말 그 체감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차입니다. M5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이제 세단이지만 약간 정장을 입은 근육질 남자 약간 이런 느낌이 M5라면 카이엔 터보는 그냥 잠바 입었는데 그 뭐 작업복 같은 잠바 입었는데 안에 막 근육 이렇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 예, 네. 어떤 건지 알겠죠. 예. 네. 포르쉐 이게 뽑기 운이 좀 존재하시는 것 같으신지? 일단 저는 뽑기는 잘한 것 같고요. 제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간혹 말썽을 일으키는 게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이게 300만 원인가 그렇대요. 네. 리튬 배터리가 겨울에 방전이 좀 돼가지고
다시 원복이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뽑기우는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튜닝한 게 있다면 카프리스토 100이랑 네. ECU 네, ECU. 그 두 가지 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시트의 착좌감인데요. 딱 앉았을 때 이 시트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거는 18웨이. 어. 욕은 아니고요. 네. 18웨이라 그래가지고 버킷 시트입니다. 오. 그러니까 몸을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버킷 시트인데, 네. 보통 스포츠카에 버킷 시트를 하는 이유는 좌우측으로 쏠림을 좀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 허리춤으로 이렇게 조여주는 버튼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체형에 따라서 본인이 이 운전하시는 분이 맞춰서 쓰면 되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하게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이 18A 시트가 편해요. 오히려 제네시스 신형 G80을 제가 아는 네네. 지인차를 탔을 때 네.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오히려 시트가. 가죽이 굉장히 안락하고 이런 느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18A 시트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거리 운전 때 오히려 허리가 덜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카이에? 시트 포지션은 SUV답게 높은데, 저는 시트 포지션을 항상 낮게 운전하는 습관이 있어서 최대한 낮게 지금 시트 포지션을 하고 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운전 시야가 되게 높은 편이어서 뭐 운전하는 데는 굉장히, 장거리 운전하는 데는 이마만큼 편한 차는 없습니다. 예. 혹시 키하고 몸무게가 저는 178에 네. 84kg 나가요.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버킷 시트는 좀 많이 살집이 있으신 분들, 100kg 이상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 그냥 일반 시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는 너무 마르신 분들도 뭐 크게 버킷 시트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랬을 때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팔걸이 위치가 네. 저는 또 벤츠 S, 뭐 제가 차가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벤츠 S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예. 팔거리의 위치는 S클래스가 최고고, 이 차도 네. 뭐 그렇게 팔거리가 막 넓지는 않아요. 근데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옆에 지금 광진구 남자님이 같이 올렸을 때도 뭐 불편하지 않은 정도? 근데 포르쉐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안락성을 추구하는 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포르쉐를 타면서 편안함을 추구한다? 이건 굉장히 이중적인 겁니다. 포르쉐는 네. 달렸을 때 값어치가 나오는 차예요. SU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차가 터보여도 뭐 그냥 일반 모델인 줄 알고, 뭐 카이엔 뭐 저게 포르쉐 중에서 뭐 그나마 좀 뭐 그냥 뭐 SUV고 뭐 빠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광진구 남자님이 제가 여기서 풀악셀을 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놀랄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보니까 음주 단속을 하네요. 네, 핸들의 그립감은 지금 여기가 카본으로 돼 있죠. 네. 카본으로 돼 있는데, 카본으로 돼 있는 게 그립감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샀어요. 샀는데 사실은 이 스티어링은 가죽으로 된 게 그립감은 최고예요. 그리고 이 파이, 네. 핸들 스티어링의 파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아담하고, 뭐 과격 운전을 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그립감은 사실 파지를 했을 때는 여기만 잡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가 가죽이 아닌 거는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근데 손에 땀이 많은 분들은 네. 아무래도 가죽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예, 근데 또 손에 땀 많은 분들이 가죽을 선택하면 이런 가죽 같은 데가 네. 좀 약간 변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요즘 유행하는 이 카본도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무게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핸들의 무게감. 핸들링이 네. 이거는 서스펜션에 따라 틀린데요. 네. 서스펜션을 그러니까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놨을 때는 네. 핸들링이 굉장히 칼 같아요. 근데 일반 노멀 모드나 뭐 인디비주얼 이런 걸로, 인디비주얼은 말고 그냥 일반 노멀 모드로 했을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다. 예, 편하고
포르쉐는 또 핸들링이 뭐 이 저세상 텐션이죠. 그렇죠. 핸들링으로 타는 차기 때문에 네. 일반 노멀 모드에서도 핸들링은 굉장히 적당히 묵직하면서 경쾌하기가 힘들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도 충분히 그 무게감 뭐 근데 터보는 사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차를 좀 출력을 이 차가 550마력인데 네. 550마력인 차를 100마력 정도 올려서 600마력이 지금 넘거든요. 네. 그런 차를 갖다가 출력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슈마허가도 못 씁니다. 사실 공도에서는. 그렇죠. 사실 의미가 없는 마력이긴 하죠. 아, 그렇지만 네. 그래도 빠른 속도감을 좀 즐기시고 차가 없는 데서 좀 쏘는 스타일이라면 카이엔은 터보는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성분들한테는 카이엔 하이브리드가 가장 그래도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 오너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 네, 의외로. 의외로. 자, 그리고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네.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위치가 좀 괜찮게 잘 있는지. 위치가 네. 나쁘지는 않아요.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딱 괜찮고 예. 정위치에 딱 있다 네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네. 핸들 쪽으로 좀 넘어가서 핸들에 네네.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핸들도 굉장히 딱 필요한 것만 있고요. 여기 조그 셔틀이 2개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메뉴 변경하는 거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운전 모드 변경하는 겁니다. 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게 이제 진짜 포르쉐에 있는 버튼인데, 네. 여기 보시면 노멀 모드,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요 네. 가운데 점 마크 이 점 네. 보이시죠? 네. 이걸 누르면 RPM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0초 동안. 그러니까 가옥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운전을 하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은 RPM이 5,000 이상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럴까, 진짜 펀 드라이빙을 하고 싶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은,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격 제트 작전이나 무슨 네, 맞아요. 백투더 차를 퓨처, 저쪽에다 잠시 세우고. 예, 네. 백투더 운전하는- 퓨처 네. 봤을 때 뭐 무슨 버튼 누르면 갑자기 차가 왜 엄청 빨라지잖아요. 네, 네, 이게 네. 그 버튼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 버튼,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네. 이 버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거를 딱 누르면은 스포츠 리스폰스입니다. 스포츠 리스폰. 스포츠 리스폰스라고 여기 보이시면 지금 네네. 눌렀죠. 네. 20초부터 카운팅이 돼요. 카운팅이 되면서 20초간 이 차가 쓸 수 있는 가장 고 RPM을 쓰면서, RPM을 고 RPM을 쓰면은 차가 출력을 엄청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악셀에다를 누르면은 RPM이 떨어지질 않아요. 가옥 운전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스포츠 리스폰스를 뭐 몇 분에 한 번씩 눌러도 엔진에 무리가 안 가는 차가 포르쉐예요. 그러니까 엔진 내구성이 정말 훌륭한 차가 포르쉐지, 외관 디자인이나 뭐 실내 편의성을 따지면서 포르쉐를 사면 안 됩니다. 실내 편의성 따지시려면요, 개인적으로 그냥 벤츠 S클래스 타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제네시스 세단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편의성만 따지면 우리나라 차가 사실은 훨씬 훌륭합니다, 요즘은. 네.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넘어가서 패들 위치는 좀 괜찮으신지. 패들이요? 네. 패들 시프트. 패들 시프트는 아담해요. 패들 시프트가 뭐 람보르기니처럼 긴다거나 뭐 M5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누르는 맛은 적어요. 이렇게 누르는 맛은 좀 적은데, 이렇게 터치되는, 그러니까 딱 눌렀을 때 그 반응, 손맛이라 그러죠. 네. 그거는 좀 스포츠카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냥 약간 컴팩트한 느낌? 컴팩트한 느낌. 자, 그다음에 뭐 계기판은 뭐 편의성 그냥 뭐 괜찮죠. 네, 계기판도 시안성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딱 있을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도 내비를 띄울 수가 있고, 좋다. 예, 각종 뭐 이렇게, 예, 뭐 요즘 기아차처럼 좌측 깜빡이를 누르면은 화면이 보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레인 킵 어시스턴트라 그래서 뭐 차량 변경하면 이쪽에서 깜깜거리고, 그것도 요즘 나온 옵션이지, 이 차 나왔을 때는 2년 전이어도 거의 최첨단 차잖아요. 네. 그런데도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무슨 도로교통법 법규상
이 포르쉐 코리아에서 인증을 못 해가지고 안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편의성은 사실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이거 HUD도 HUD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지금 있고요. 네. HUD도 어떠세요? 옵션이에요. 여기. 네. 어때요? 운전석에서만 보이지 제가 HUD는 BMW HUD나 벤츠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네. 다 사용을 해봤지만 포르쉐가 뭐 이번에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벤츠 BMW보다는 시한성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시한성이. 예, 그리고 이게 HUD는 네. 보던 사람만 봐요. 저는 HUD 운전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라 HUD를 보면서 RPM이라든지 방향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무조건 이 메인, 예, 계기판만 보고 운전을 하지 HUD는 사실은 제가 의미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좀 타다가 팔 거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HUD는 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 쪽은 아까 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야 정말 멋진데요. 이거는 네. 카본 기어 노브인데요. 네. 이게 가죽으로 돼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 카본 기어 노브를 따로 사서 장착을 한 겁니다. 튜닝 DIY로. 예. DIY로. 이거는 뭐 수전사나 뭐 그런 뭐 이렇게 중국 제품이 아니고요. 실제 예, 정품입니다. 정품으로. 예. 자, 근데 비상 깜빡이 좀 누르실 때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비상 깜빡이 누를 때 네. 뭐 이렇게 옆으로 네. 넣어서 이렇게 누르죠. 아무래도 예. 여기밖에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급하게 또 쓰면은 비상 깜빡이가 자동으로 또 제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안 좋은 게 네. 차가 너무 가깝게 붙었을 경우에는 긴급 제동으로 해서 차가 팍 서버려요. 그럼 깜짝깜짝 놀랍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아마 이 포르쉐 오너들이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 이거 쓸데없이 너무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는 느낌? 왜냐면 앞에 레이더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차간 거리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가까워지거나 하면 알아서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끄는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여서 그거는 뭐. 차주님 한 몇 번 정도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그래도 한 10번 안쪽인 것 10번 같은데 안쪽으로. 이제는 그래도 크게 놀라지는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수는 다 괜찮나요? 어떠세요? 네, 괜찮고요. 터치도 잘 되고 터치 반응도 뭐 이질감 없고요. 인질감 없고. 예, 여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차 사자마자 이거 뗐어요. 떼고 여기 그 핸드폰 보호 필름 같이 똑같이 액정 보호 필름을 했는데 이것도 뭐 지문 묻어도 잘 닦입니다. 잘 닦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잘 닦이고. 네. 그거 말고 이제 여기 이제 잿더리가 있는데 네. 이건 저는 뭐 흡연을 안 하는지라 여기에다가 이제 무선 충전기를 다시는 오너들도 있어요. 예. 그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이 차의 단점은 네. 제 핸드폰이 여기 있지만 핸드폰 놓을 데가 없어요. 핸드폰 놓을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허접해요. 위쪽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고 네. 이렇게 옆으로 보면 지금 예, 조명 있어요. 때문에 안 보이는데 네. 굉장히 허접해요. 앰비언트 앰비언트 라이트도 옵션입니다. 네,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사이드 미러. 네. 사이드 미러에 그 사각지대 있죠? 네. 그게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전자들이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은 숄더 체크를 다 무조건 하라고 저는 해요. 좌측으로 들어갈 때 네. 사이드 미러에만 의지하지 말고 무조건 숄더로 넘어서 체크하고 이쪽도 체크하고 이게 저는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이드 미러의 그런 사각지대 시한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수납 공간인데요. 이런 컵홀더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은 좀 수납 공간은 여기는 이렇고요. 네. 안에 보시면은 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네. 뭐 옆에 뭐 여자친구분이든 지인이든 와이프가 탄다 그러면 그냥 커피 하나 넣을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데다가 달면 되는데 조금 약간 그리고 저쪽 옆에 이쪽 옆에 예, 옆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 네.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좀 허접한 편이에요. 여기도 뭐 그렇게 네. 넓지는 않고요.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노멀 모드로 했을 때는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 잡소리도
포르쉐 치고 너무 조용하니까 어. 이게 포르쉐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했을 때는 좀 카랑카랑 날카로워지죠, 굉장히. 뭐 이 스티어링의 그런 칼 같음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체 자체가 낮아지니까 네. 굉장히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자잘한 미세한 그런 뭐 도라나 튀는 느낌까지 다 전달받을 수 있을 만큼 예민해지죠, 조금. 예. 오히려 그런 거를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가혹한 주행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즐거움을 주죠. 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르쉐가 매력적인 이유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내가 운전을 좀 잘하나?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술력으로 운전 스킬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차가 포르쉐예요. 예. 그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자, 가속력인데요. 네. 뭔가 좀 가속력 좀 불만족스러워서 이슈를 좀 건드신 건지. 아니 그건 아니고 3.9초도 사실 충분한데 네. 저는 3.5초 이하의 차들도 많이 타봤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 차의 한계도 좀 느껴보고 싶었고, 네. 사실 ECU라는 건 호불호가 있어요.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을 왜 사람의 뇌를 왜 굳이 건드리냐, 네. 그대로 써야지, 모든 게 다 최저가 세팅을 해놨는데 그걸 왜 인젝터를 통해서 연료를 과분사를 하고 그래서 쓸데없이 이 출력을 높이냐라고 하는데, 이 차 ECU 튜닝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한테 제가 했는데, 네. 그 ECU 튜닝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ECU 튜닝 자체를 만든 게 아니고, 이 회사 이름을 제가 좀 말하긴 그런데 말해도 되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 테크텍이라고 네. 독일 사람이 만든 건데, 독일 사람이 직접 자기가 포르쉐를 사서 네. 포르쉐 메카닉들이랑 네. 기술자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차가 가장 견딜 수 있는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게 ECU 튜닝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독일 낮 시간대 원격으로 PC가 잭 꼽아가지고 직접 그 독일 사람이 해줬었어요. 예. 그래서 뭐 따로 한 이유는 그냥 그전 차들이 좀 다 빠르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조금 더 한계를, 출력을 더 느껴보고 싶어서. 예, 근데 사실 그 출력을 다 쓰기는 힘들죠. 그러면 혹시 꿈속에서요? 네네.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 네, 실제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경찰서에 접근할 수도 있죠. 꿈으로 예. 바꾼 걸로 해서.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뭐 이게 계기판이 330까지 돼 있거든요. 네. 300까지는 꿈속에서 밟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더 포르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못 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속도로 암행순찰차가 잡는 차들이 뭐 포르쉐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밟는 건데 뭐. 네. 그렇죠. 이게 네. 포르쉐를 타면서 100km, 80km 운전을 한다는 거는 포르쉐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아반떼나 네. 뭐 우리나라 차 비하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작은 차 사가지고 튜닝 많이 해가지고 뭐 타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란 거는 속도에 좀 약간 반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차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고 알게 되고 하면 결국은 만족하는 거는 브랜드보다는 약간 속도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페라리든 람보르기니든 결국은 그렇게 가지만, 속도감에 계속 이제 적응을 좀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네. 느낌? 자, 그리고 제동력인데 제동력은 뭐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네. 네, 그래서 괜찮죠? 그래도 세라믹만큼 제동력은 아무래도 차가 2톤이 넘기 때문에 네. 일반 승용차나 스포츠카의 제동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팍 쓴다기보다도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너무 팍 들어가지고 팍 꽂히면은 운전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맞아요. 울컥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되게 스무스하게 쓰게 할 수 있는 것도 기술력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좀 된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이 옵션 꼭 넣어야 되는 거죠? 아까 브레이크 말씀하신 옵션을 아니에요. 굳이 안 넣어도 순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포르쉐 터보는 기본입니다. 기본이구나. 예. 네. PSCB라 그래요. 그거. PCCB가 포르쉐 세라믹 브레이크고, 네. PSCB가 포르쉐
중간에 제가 이 약자가 텅스텐이 네. 들어가 있거든요. 네. 텅스텐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PSCB라 그래요. 그게 음. 이번 카이엔에 처음 적용된 네. 신기술이에요. 포르쉐. 그래서 매우 만족하고 계신다라고 네네네. 보면 될 것 같고 네. 코너링도 아까 좀 말씀해 주시면 롤링이 없다. 다 잡아준다. 그거는 PDCC를 넣은 넣은 차량들만이고 네. PDCC를 넣지 않은 차량들은 네. 롤링은 있습니다. 왜냐면 어. SUV처럼 높은 차들은 아무래도 높다 보면은 네. 롤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 과학적으로 절대 높은 차를 롤링을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게 뭐 포르쉐가 외계인 고문해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기술력들을. 그 중에 진짜 대단한 기술이 PDCC입니다. 예. 토크 벡터링이랑 다 필수 옵션들이죠. 무조건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격이 이제 전체 가격이 매덕되는 차를 몇백을 아까워서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포르쉐는 옵션 같은 경우 이런 편의 옵션 말고 네. 기술력 포르쉐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력에 대한 옵션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포르쉐 PDK 포르쉐 듀얼 클러치의 약자죠. 네. 포르쉐 듀얼 클러치 PDK보다는 변속 그 타이밍이 좀 느려요. 예, 조금 그런 건 있어요. 그 터보렉도 있고 예,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무게도 있기 때문에 아마 PDK는 일부러 안 썼을 거예요. 미션에 무리가 아무래도 갈 수 있겠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약간 오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차는 PDK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속 타이밍은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네. 근데 터보렉 느끼세요? 터보렉이 살짝, 그러니까 터보렉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운전을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네. ECU까지 건드렸는데도 그 느껴져요. 네, 터보렉 있어요. ECU 안 건드면 좀 더 느껴지죠. 네네네. 터보렉이 좀 있고. 연료 분사량에 따라서 좀 뭐 틀려지는 것 같은데 터보렉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그냥 네. 뭐 요건 다 똑같죠. 그냥 드라이브,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네, 그다음에 인디비주얼은 미스터. 나한테 맞춰서 쓰는 거고 네. 노말은 그냥 뭐 노말 일반적인 주행 모드고. 예. 차주님은 주로 어떤 모드 많이 쓰시나요? 저는 주행의 80% 이상을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로 합니다. 아, 노말은 안 해요. 노말은.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네. 뭔가 이제 순정 배기음이 좀 아쉬워서 아예 안 납니다. 아예 예. 아예 안 나는구나. 그냥 뒤에 터보 마크만 있는 거예요. 터보 마크. 그래서 네. 저는 카프리스토 배기를 고가로 사서 작업을 해서 구조 변경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 대만족이신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배기 소리 들으면 슈퍼카 같다고 해요. 어디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와 거의 비슷한 SUV가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금액이 어떻게 돼요? 카프리스토는 제가 직구를 해서 산 가격은 600만 원 중반대였는데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샀을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도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자, 스피커인데요. 스피커 보스. 제가 제일 아쉬운 거예요. 이 스피커는 보스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맡기고 음질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스피커는 무조건 그 위에 급으로 최고 위에 급으로 넣어야 된다. 가야 돼. 그게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포르쉐 스피커가 보스 말고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네, 이거는 맞아요.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제가 그게 이름이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네네. 잠깐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부메스터. 부메스터. 네. 네. 부메스터가 벤츠 S클래스에 들어가는 건데 부메스터랑 보스는 어떤 정도의 차이냐면 소나타와 제네시스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반떼와 제네시스의 차이 정도는 아닌데 소나타와 제네시스 어떤 느낌이냐면 보스는 약간 베이스음이 강한 그런 사운드가 있어요. 네. 근데 부메스터는 소리가 꽂힙니다. 오. 꽂힌다는 게 약간 맑고 청아하게 꽂혀요. 약간 진짜 어디 큰 홀에 와 있는 느낌? 예. 그러니까
노이즈가 전혀 없는 그런 음이에요. 그래서 부메스터를 듣고 가장 후회된 게 스피커입니다. 아, 스피커. 스피커는 무조건 부메스터. 부메스터. 네. 자,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에도 이렇게 성인분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뒷자리 성인 2명도 장거리 운전하는데 너무 편하게 갑니다. 아, 승차감도 쿨쿨 자면서. 그렇고 네. 동반 작도도 그렇고 네. 뭐 다 뭐 크레임 받은 거는 한 번도 없었다. 없어요. 예. 보면 될 것 같고 폴딩 되죠. 폴딩 됩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SUV만큼 트렁크 사이즈를 잘 뽑는 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기아처럼. 외국은 트렁크 사이즈에 대한 그런 개념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에서는 크게 신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의상이 좋잖아요. 네. 트렁크 공간만 봐도 외국 SUV는 레인지로버 제일 위에 급, 네. 뭐 오토 바이오그래피 뭐 그런 모델 빼고는 외국 SUV는 트렁크에 신경을 쓴 차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렁크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렁크 적어서 좀 아쉽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뭐 트렁크에 뭔가 어마어마한 거를 때려 싣고 다닐 것도 아니고 골프백도 4개를 충분히 실을 수 있어요. 단 드라이버를 빼고 긴 채는 빼고 실어야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폴딩도 아까 된다고 좀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차를 타시면서 또 차박을 또 꿈꾸시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차박 혹시 가능할 것 같으신지? 저는 네. 캠핑보다는 네. 깔끔한 호텔 잡아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차박을 해본 적도 없고 네. 계획도 없습니다. 계획도 근데 없고. 네. 차박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 걸로 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인 가족 혹은 아이가 1명인 가족은 차박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아무래도 X5 같이 뒤로 그 트렁크 맨 끝에 그 짐칸 같은 걸 쫙 펴가지고 앉을 수 있고 네. 레인지로버처럼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박은 조금 힘든 건 있는데 트렁크 또 높낮이가 조절이 돼요. 뒤에서 버튼을 누르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무거운 짐을 들어서 올렸을 때 차체를 낮춰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편의성은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장점은 충분히 다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단점은 차주님 생각? 연비사. 연비사. 네. 아, 네. 네. 포르쉐를 연비로 타면 안 되는 차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단점이라고 느낀 거는 없어요. 연비. 제조사 측에 이건 좀 아쉽다. 아무래도 메이드 인 저머니가 아니고 메이드 인 체코슬로바키아여서 체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독일에서 직접 생산을 한 게 아니고 외국에 외주를 줘서 외국 공장을 두고, 물론 포르쉐 카이엔만 국한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예전 포르쉐에 비해서는 품질이 그래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원가 절감. 우리나라 왜 아파트를 지어도 뭐 부실 시공 많이 하고 뭐 시멘트를 더 섞었을 것도 덜 써가지고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똑같다고 봐요. 이런 차 문자 크기라든지, 물론 경량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건 있지만 예전에 그런 뭐 고급스러움보다는 그런 약간 현대적인 거에 좀 타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예,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핸드메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에스터 마틴이라든지 영국의 수제차 같은 그런 느낌은 없다. 예. 너무 바삭하신데요? 네네. 거의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역대급으로. 저는 차를 정말 사랑하고 차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다양한 차를 타봤고 제가 또 하는 일이 차에 관련된 일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인데 일단 첫 번째는 스피커. 흰색 살걸. 흰색이요? 검정색 주차하기가 세차하는 게 굉장히, 저는 세차도 맡기거든요. 돈이 많아서 맡기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손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세차에 맡기는데 조금만 비가 오고 먼지가 묻어도 차가 굉장히 얼룩진 느낌입니다.
근데 흰색은 아무래도 덜하죠. 좀 덜하겠죠.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흰색을 타고 싶다. 근데 흰색은 또 잘못하면 약간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다. 아. 예. 그거 말고는 딱히 후회되는 건 없다. 그거 말고는 네, 없습니다. 자,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거는 따로 있나요? 보증기간 내 수리한 거는 저거 있어요. 어떤 거요? 그 디스크 소음, 브레이크 소음. 브레이크 소음. 네, 브레이크 소음이 있어서 패드 한번 갈고 네.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패드 가니까 좀 덜 해지. 근데 고성능 브레이크일수록 페라리든 람보르기니든 다 끼리끼리 소리는 납니다. 네. 그 브레이크 소리 난다고 막 컴플레인 넣고 내가 이 차를 몇 억을 주고 샀는데 소음이 난다는 둥 막 내가 이 차를 왜 샀냐는 둥 막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약간 고성능 브레이크를 안 써보신 못 써보신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S클래스도 소리 납니다. 타공돼 있는 브레이크는 더 많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차주님은 굳이 브레이크를 패드가 다 달아서? 아니요. 개선품 조금 소음이 덜 나는 개선품을 포르쉐에서 준비해 준다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간 적은 있습니다. 그거. 예.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포르쉐 서비스 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르쉐 서비스 센터는 우리나라에 3군데 딜러사가 있어요. 네. 포르쉐 코리아 산하에 SSCL, 그다음에 도이치 아우토 슈타츠라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근데 SSCL이 가장 파짓을 많이 차지하는 회사고 네. 나머지는 뭐 한 SSCL이 한 60%라고 치면은 아우토 슈타츠랑 그다음에 도이치 아우토가 한 30-40%? 이 정도 파짓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거의 SSCL이에요. 그리고 저는 분당에 또 회사가 있어서 판교 시흥동에 우리나라에 거의 제일 큰 규모의 SSCL 그 정비 센터가 있어서 메인터넌스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다른 정비소랑 마찬가지로 근데 벤츠나 BMW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뭐 BMW는 패스트트레인이 있고 벤츠 같은 경우는 한성, 효성 막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포르쉐는 판매 대수에 비례해서 정비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보름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해서 철저하게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지 되지 갑작스럽게 들어갔을 때 수리해주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철저하게 100%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첫 차를 또 이 차를 또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거고. 한 가지. 예, 또. 이 차는 오일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차입니다. 한 1500에서 2000km 정도가 되면 오일 부족 경고등이 떠요. 그래서 저는 트렁크에 여유분 오일을 한 통씩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3만 타면서 오일을 한 15통 이상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000km도 있고 이 오일을 10,000에 가는 사람도 있고 15,000에 가는 사람도 있고 20,000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세팅해준 오일 교환 주기는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오일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뜹니다. 좀 가혹한 주행을 하거나 고속의 주행을 많이 할수록 엔진 오일의 소모량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쉐 엔진은 엔진을 많이 소모하게끔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무슨 2억짜리 차가 엔진 오일이 벌써 없다고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엔진은 엔진 오일이 있어야 프로텍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엔진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엔진 오일은 포르쉐 엔진 자체가 많이 먹게 설계를 엔지니어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고성능 찰수록 엔진 오일을 많이 소모한다. 그래서 우리 멋진 차주님께서는 1,500개에서 한 2,000km. 저는 보통 그 정도에 한 번씩 뜹니다. 그래서 항상 지방 가면은 걱정돼서 그리고 가지고 다니고 고급 휘발유가 없어서 일반 휘발유 넣고 옥탄 부스터라 그래가지고 옥탄가 높여주는 거 쓰시는데 저는 비추해요. 누가 줘가지고 몇 통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크게 공신력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고급 휘발유 있는 데를 잠깐 내려서 넣더라도 웬만하면 고급 휘발유 없는 데는 또 안 가게 됩니다. 그런 주유하는 불편함이 좀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충해달라고 뜨면 보통 한 통만 넣으면 딱 되죠. 네, 되고요. 바로 보충 안 해주고도 뭐 정비소 SSCL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엔진 오일을 사러 왔다 그러면은 22,500원인가 25,000원인가 한 통 팔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사면 10,000원 초반대까지 살 수가 있어요. 좋은 꿀팁이죠. 그러니까 굳이 정비소 가서 사실 필요 없이, 물론 인터넷에는 가짜 오일이 많기 때문에 좀 검증이 돼 있는 데서 살 필요는 있지만
그건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모빌 1만 씁니다. 모빌은 포르쉐는. 골드죠. 아니요, 모빌원은 이제 뭐 이 점도 오일 점도에 따라서 틀려요. 그것까지 내용 들어가면 또 너무 또 길어지니까. 디테일하니까. 네. 네. 넘어가는 걸로. 네네. 자, 이 차를 또 첫 차로 또 사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거고, 네네. 아니면 뭐 국산차를 타시다가 또 카이엔 터보 한번 가볼까라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네네. 유지비,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약간 좀 넌센스한 질문이지만, 음.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다? 차에만. 차는 뭐 용기로 산다는 네. 말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네. 그거는 뭐 이제 무리를 해서 사는 사람 얘긴 거고 네. 보통 이 차를 타려면 제가 그만큼 번다는 뜻이 아니고 네. 유지비 빼고 월 1,000 이상은 그래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기본 유지비가 그래도 한 달에 한 200에서 한 250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차에만. 예. 근데 근데 500 버는데 250짜리 차를 유지비만. 그러니까 유지비만. 예, 그렇죠. 활부까지 같이 내면은 뭐 월 500 이상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크게 이 차를 그쵸. 월급 500 가지고 탈 수 있나? 그런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좀- 같고, 뭐 나는 차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고 차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것도 순간이에요. 조금 지나고 나면 후회될 겁니다. 차는 차고 사는 순간 감가가 되고 네. 사는 순간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오래 소장할 생각으로 타고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저는 뭐 리스 타시는 분들은 차 타다가 3년 타다가 또 반납하고 또 다시 재리스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차는 그런 식으로 안 탑니다. 제가 한번 소유하면 웬만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차를 뭐 이렇게 막 많은 모델을 바꾸고 싶진 않고, SUV는 제가 처음 탄 거예요. 처음 탄 건데 SUV는 높고 차도 뽀대가 안 나고 좀 뭔가 SUV 타면 좀 뭔가 나 자신과 타협하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네. 이런 SUV는 진짜 탈만하죠. 탈만하다. 모든 아빠들의 로망. 네. 한 10년 정도 혹시 예상하시나요? 저는 10년 이상 타고 10년 저희 이상. 큰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우와우, 네. 네네. 알겠습니다. 물론 정말 멋지시네. 네, 물론 그 네. 아들이 이걸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이 돼야 되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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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질병이랑 결함인데, 네네. 뭐 아까 얘기해주신 뽑기운에서 배터리 정도. 배터리 정도인데 2년 된 차가 고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고 딱히, 이게 소프트 클로징이 네. 이 문 자동으로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이 되는데 네. 이 옵션을 아이들 손 다치고 어른들 손 다칠까봐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손을 다칠 정도면 어른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거거든요. 문이 손에 끼일 수 있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이 고급차일수록 요즘은 이 차체 자체에 네. 무게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살짝 닫아서 안 닫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을 달아놨을 때는 자연스럽게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특히 이렇게 못 닫잖아요. 네. 살짝 밀어만 놔도 닫힐 수 있는 소프트 클로징은 무조건 필수 옵션이에요. 필수 옵션이다. 예. 자, 그다음에 잡소리나 풍절음 소음인데 없죠. 풍절음은 좀 있어요. 풍절음 있구나. 예, 풍절음은 외부 소음은 살짝이 좀 들리는 편이에요. 한 속단 몇 정도에서 들려요? 80 이상부터는 한 70 이상부터는 풍절음이 좀 나고 100 이상 있을 때는 좀 들리는. 안에서 뭐 대화하는 게 뭐 어느 정도는 되지만 뭐 좀 세게 달릴수록 서로 대화하는데 조금 불편한 건 불편함이 있죠. 있다. 예. 자, 이 차가 혹시 그 커뮤니티 이슈가 있나요? 차량 이슈가 있나요? 카이엔 터보가? 이슈, 그러니까 일반 인터넷에서 이 차를 모든 다 대상으로 해서 상관없죠. 네. 제일 아마 문제였던 게 브레이크 이슈였을 거예요. 그 브레이크 소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 소음에 대해서 뭐 음악 듣고 이렇게 많이 달리다 보면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 그게 한동안 이슈가 됐었고, 지금 가장 이제 포르쉐 사실 분들이 염려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포르쉐가 한 몇 년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어요. 예, 이거는 뭐 확실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몇 년 동안 이 포르쉐를 더 받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를 계약해 놓으신 분들은 아마 좀 마음이 편하실 거고, 이제 막 계약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은 한 3, 4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있다는 네. 거. 뭐 어떤 모델이든. 어떤 모델이든.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어요?
뭐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포르쉐 카이엔 터보 하면 이제 SUV의 끝판왕이라 끝판왕. 뭐 이제 차 뭐 소리 듣고는 소리 특히 배기음 듣고 사람들이 자지러지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카이엔 일반 모델인지 터보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네. 하차감 있나요? 하차감은 크게 없어요. 하차감 네, 크게 요즘은 없고. 포르쉐는 뭐 그냥 네. 흔하기 때문에 하차감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은?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야 뭐 SUV라고 생각하고 좀 약간 무시하고 이제 뭐 옆에서 달렸다가 저한테 이제 뭐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점이라 그러죠. 네. 백점 만든다 백점. 그러죠. 예. 네. 그렇게 했던 적도 몇 번 있었고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네. 가족들을 싣고는 전혀 뭐 그런 주행은 안 하고 뭐 진짜 차 없는 고속도로에서 한 번씩 이렇게 밟기도 하지만 웬만하면은 과속은 자제하는 편입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네네. 알아야 될 점 이미 다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알아야 될 점은 또 있나요? 포르쉐 마크를 보고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어떠한 목적에 맞느냐에 따라서 차를 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르쉐라는 마크는 사는 순간 크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크, 뭐 엠블럼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네. 나는 크면 어떤 브랜드의 차를 살 거고 어떤 브랜드를 꼭 살 거고 어떤 모델을 꼭 살 거야. 근데 포르쉐도 저의 로망이고 드림카였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이 간사해서 더 위의 모델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은 또 약간 우루스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욕심도 있어요. 예, 제가 그 벤테이가가 아니고 포르쉐 벤테이가랑 벤틀리 벤테이가랑 네. 롤스로이스 그 SUV죠. 네. 그것도 제가 다 타봤거든요. 운전도 해보고. 또 다른 세계입니다.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예, 사람은 절대 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 익숙해지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저는 매일 이런 주문을 외워요. 이 차는 나한테 최고고 이 차만한 차가 없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행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차도 오래 탈 수 있고 이 차가 이제 질려. 몇 년 타니까 재미도 없어. 매력이 떨어져.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어떤 차도 만족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그냥 뭐 옵션 같은 거 네네. 그냥 아까 차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보스 사운드 정도만 좀 추천을 좀 해줄 것 같다. 근데 일반 아니다. 카이엔을 부메스터, 사면서 네. 부메스터를 넣는 거는 좀 약간 투머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보를 사는 사람들은 부메스터는 꼭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기 차량 휠 인치. 네. 제 차는 21인치인데 21인치도 상당히 큰 휠이거든요. 네. 근데 카이엔은 22인치가 어울린다는 거. 22인치. 18인치나 19인치 이런 거는 진짜 에러인 거고 절대 휠 적은 거는 넣지 마시고요. 21인치는 무조건 넣어야 되고 나는 20인치 너무 크다 그러면 21인치까지는 제가 그냥 무난하게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제 차는 아니지만 네. 22인치가 차가 꽉 차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든 그렇게. 그리고 이 차는 출고할 때 썸머 타이어가 따로 안 달려서 나와요. 네. 제가 옵션에 정해야 돼요. 타이어 종류를 썸머로 정해야 썸머 타이어가 나옵니다. 보통 사계절용이 나오는데 사계절용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피렐리 스콜피온스라는 사계절 타이어인데 네. 타이어 성능이 굉장히 평범해요. 평범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조금 약간 허접합니다. 겨울에는 무조건 저는 윈터 타이어를 쓰고요. 풀타임 사륜구동입니다. 풀타임. 자, 그다음에 구매 예정자분 이 차를 사시려면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으세요? 차주님께서 봤을 때는? 카이엔 터보는 이제 주로 약간 고성능을 타보신 분들, 네. 이제 세컨카로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찾으시기 때문에 네네. 굳이 이 차를 사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고민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경쟁차 정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일반 모델을 사면서 내가 투머치하게 카이엔 터보를 살 필요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일반 모델이랑 차이가 뭐 없다면 없지만 그건 옵션을 안 넣었을 때 얘기인 거고 옵션을 넣으면은 그래도
5천만 원, 4천만 원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지출이 네. 적당한가? 음. 이게 뭐 이 차만 사가지고 타고 다닐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 차 말고도 다른 차가 있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터보까지 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없다. 생각을 해요. 저는 거의 이 차만 타고 다녀서.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네네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미친 멧돼지? 아, 미친 멧돼지. 네, 아, 미친 네. 검정 멧돼지. 아, 네.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제 차고 제가 2년 동안 너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탄 차기 때문에 네. 뭐 한 4.7? 4.7. 네. 마이너스 0.3점은 어떤 거예요? 뭐 그 중에서는 이제 편의성도 편의성. 있겠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맨날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차에 비해서 좀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 다시 산다면은 이 카이엔 터보 과연 또 사실 건지, 예, 저는 또 살 것 같아요. 옵션은 어떻게 추가를 할 것 같으신지. 옵션은 22인치 휠하고 부메스터는 그렇죠. 꼭 넣을 것 그 같아요. 두 개 정도.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네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혹시 좀 있으신지. 이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래서 네. 자율주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박. 여기 보시면은 네. 차선 보조 유지, 액티브 차선 유지하면은 네. 제가 핸들을 안 잡고도 네. 반자율주행이 됩니다. 아. 단 중요한 거는 이것만 믿고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달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들을 잡으라는 표시가 나와요. 네. 이제 알아서 쓰죠. 알아서 쓰고 갑니다. 이렇게 알아서 쓰고 가고 이 앞에 레이더가 차선을 따라서 네. 맞춰서 이렇게 갑니다. 전혀 안 잡고 있죠. 근데 여기 운전자 인수라고 떠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깔짝 해주면은 또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레인을 따라서 가죠. 네. 이것도 사실 옵션으로 아니요, 넣으신- 이거는 코딩으로 한 겁니다. 코딩이요? 예. 아, 네. 네. 좋은 꿀팁.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네. 정비소, 좀 포르쉐 유명하게 하는 정비소에서 네. 코딩을 직접 인터넷 그 전원을 꽂고 네. 코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또 생기는구나. 예, 그 코딩 하는데 뭐 센터 들어가서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끝. 예. 즐거웠습니다. 네네.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가 또 빠지셨다. 네. 빠진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뭐 그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작년 10월, 11월부터 네. 유튜브를 한번 주변에서 해보라 그래가지고 식스하우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채널은 이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의 음식하고 네. 골프장 주변 맛집들을 소개하는 채널인데 그 외에 제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 지인 차들이나 제가 탔던 차들 혹은 지인 차들을 리뷰를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이 골프장 음식, 네. 골프장 메인 음식, 그 다음에 골프장 주변 맛집,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식당이라든지 그런 걸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식스하우스 채널에도 놀러 와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